반짝 빛나는 책무늬 257회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입니다. 너무 행복하게 오만 상상을 다하다 좀 늦었습니다. 네, 오늘요, 백만장자 시크릿 131페이지입니다. 네, 어제 이제 그 성공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 열 몇 개 해주셨죠? 그래서,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이제 한 가지로 딱 얘기를 하면 뭐냐면, 그러니까 의식이 높아지면 이런 것들이 다 저절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생각해, 야, 우리의 그 능력이 무한한 그 능력이 있는데, 그걸 다 사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진짜 이걸 진짜 사용을 다 못 하는구나. 다 못해요. 왜냐면 이제 어릴 때 태어나면서 그 그러니까 엄마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한계가 있는 엄마 부모로부터 우리가 양육을 받아가지고 자라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축소가 되고 또 축소가 되고 그 중에 조금 더 이렇게 좀 확장이 됐다 축소가 되고 이걸 그대로 이게 확장을 시켜서 생활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똑딱하지도 않아, 결단력도 없어, 뭐, 응? 끈질기지도 않아, 하다 말다 하는 어떤 그런 것들, 대인관계도 안 되고, 목표도 안 정하죠. 목표를 안 정해요. 그래서, 그리고 한 번씩 이제 질문을 하시면 그런 거예요. 굳이 이제 그 의식 공부를 제가 또 이렇게 들으라고 하는데 그 굳이 들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근데 꿈과 목표가 있을 때 듣잖아요. 이게 왜 필요한 줄 알아. 근데 내 목표치가 없고 한계가 딱 있어. 요만큼만이야 라고 해서 내가 더 성장하려고 하지 않아. 그럼 굳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내 삶에 지금 요만큼만 해서 그대로 있다면.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더 큰, 더 많이 더 벌고, 돈은 그냥 넘쳐나도록 벌고, 뭐 나눠서 쓰고 또 공부하는데 같이 또 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냥 제가 그 생각을 옛날에 했었거든요. 옛날에는 교회를 옛날에 다녔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희 남편한테 목사를 하라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목사 기질은 목사 그건 아닌 것 같아. 목사를 하라 근데 저는 옆에서 아니 나는 목사 사모 되기 싫은데 나는 이러고 속으로 그러고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한참 교회를 제가 뭘 하면 좀 이렇게 한 가지를 하면 되게 이렇게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 열심히.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을 옛날에 녹음기죠. 지금이야 뭐 휴대폰에 딱 그냥 하나 딱 눌러놓으면 되지만 옛날에 이제 녹음기였었는데 녹음기를 들고 다녀요. 작은 거를. 그래서 틀어놓고 녹음해서 집에 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되돌려서 스탑했다 되돌렸다 스탑했다 하면서 그걸 다 써머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던 근데 거기서도 근데 제가 어떤 힘들어하는 어떤 제가 그 마음속에서 어떤 그 힘들어하는 것들이 거기서도 해결은 안 되더라고요. 그분은 말씀을 정말 잘 하시는 분이었는데, 거기서도 뭔가는 이제 찾아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너무 힘들 때 이제 의식 공부를 탁 만났을 때는, 뭔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좋은 거? 못 알아듣겠는데 기분이 좋은 거.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끌림이 있어가지고 이제 계속 공부를 또 이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어쨌든 제가 그때 이제 이렇게 뭔가 그게 아니라 더 커지고 성장하려고 하는 어떤 힘들었을 때 더 성장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뭔가, 어, 더 많이 벌고 싶고 이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제가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이제 저희 남편 보고, 저보고 하라 소리는 안 하고 저희 남편 보고 목사 되라고 그랬을 때 제가 아닌데 나는 여기 아직은 교회 안에서 요만큼만 이렇게 할 사람은 아닌데 우리는 지금 어떤 그거보다도 내 능력을 더 얼만큼 더 많이 있는지 이거를 나는 더 많이 벌어서 뭔가 물질적인 거로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그때는 이제 물질이 단 줄 알고 근데 그건 또 아닌 거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뭔가 이렇게 그때는 그 목사님이 우리 부부를 가둬두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싫다고 했었는데 무한대의 뭔가.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교회 안에서 모르겠어요. 선생님, 목사님도 물질이 풍요롭고 뭔가 막 그랬으면 또 그렇게 봤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로 제 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의
이제 의식 공부를 만나다 보니까 의식이 모든 것들이 확장이 되면 의식이 확장이 된다라는 거는 내가 사랑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속성이 원래는 사랑이라는 거죠. '아 쟤는 이상해. 얘는 뭘 아우 쟤는 왜 저래 쟤 저래.' 하고 막 이렇게 생각이 올라오는 그게 원래 나의 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이 없이 그냥 무한대로 순수한 상태가 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막 오만 상상을 다 하는데 인제 그 시크릿을 인제 또 좀 오늘 31 일이잖아요. 4월 24, 25일 날 '아 시크릿 갈 분들을 좀 더 다시 챙겨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들면서 시크릿을 갔다 오고 나서 시크릿을 할 때 인제 시크릿을 하면서 인제 잠재 의식에 이렇게 넣을 때 하는 그 문구들을 제가 아침에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되고 하는데 그걸 다시 정리하는데 왜 이렇게 좋아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시크릿 다녀오신 분들은 잠재의식에 넣는 거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그거를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는데 '아 이게 그냥 다 이루어진다고 하고 이게 사실이지 무한의 지성이 그냥 나를 모든 것들을 안내하고' 뭐 막 이렇게 쓰는데 이게 더 쑥 믿어지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걸 정리를 하면 했던 걸 다시 읽고 또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뭔가 잠재의식에 일어나서 하고 하는데 좀 늦어진 것 같으면 빨딱 일어나서 하면은 이게 잠재의식에 넣는 걸 작업을 인제 제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생각은 하는데 제대로 못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그래. 우리의 그 이 능력이 엄청난 무한한 그 힘이 있는데 그 능력이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용하지 않는 거. 그게 어릴 때 상처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양육되었던 모든 환경 때문에 내가 축소가 돼 있더라. 거기에 뭐 어떤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무한대의 어떤 그 능력을 그대로 발휘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공부를 하면 더 알게 돼요. 저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그쵸? 알려주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좀 더 각성시켜 드리는 건데 이 시간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래서 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어떤 이 자질들은 내가 의식이 확장이 돼서 엄청나게 의식이 이게 계속 그러니까 의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이 된다는 이런 것들은 그냥 다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웬만큼 똑똑하다. 의식이 탁 돼서 똑똑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 제가 한마디로 의식 성장하고 내가 사랑이 회복이 되면 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자질들이 일단 갖춰진다는 거예요. 갖춰진다는 거. 이제 그런 얘기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줄이에요. 콘웰의 지적 중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요소는 부자는 착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저도 착하다고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착하세요? 착하신 분들 있죠? 부자 될 수가 없어요. 착한 척하 착한 사람은 없대요. 착한 척하는 사람만 있대요. 착한 사람은 없고 내 속에 뭔가를 드러내지 이 완전 손톱 있잖아. 이거를 팍 있잖아요. 드러내면은 내가 피해 당할까 봐 숨기고 있을 뿐이지. 예 숨기고 있으면서 착한 척하는 거지 착하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진짜 착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착하다 소리 진짜 많이 들어요. "너 왜 이렇게 착하니, 착하니." 엄마가 그렇게 세뇌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착한 척 해야 되나? 인제 착해야 되는 건가?' 인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그렇게 인제 길들여진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모님으로.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지를 굉장히 저는 저희 아이들 그 폰에 의지가 의지가 많은 의지를 치면 3 명이 나와요. 제일 처음 수업 들었을 때 선생님이 그냥 착하고 똑똑하고 그러면 똑똑하려고 엄청 노력하다 보면 힘든 거예요. 그럼 똑똑하다는 건 똑똑하지 않다는 막 이런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를 잘 쓰는 그냥 의지를 잘 쓰는 인제 그 아이들이라는 걸 제일 처음에 이제 의지라는 거로 이렇게 바꿔 놨거든요. 그래서 의지가 잘 쓰는 그냥 사랑이 많은 또 바꿔 놔야 되겠어요. 사랑이 많은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그쵸? 그래서 뭐 이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어제도 제가 들어오셨나요? 아니 아침엔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어제도 미팅을 하는데 그런 거 어릴 때부터 인제 막 아빠가 "예쁘다, 예쁘다."고 예쁜 걸 되게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예쁜 거를 좋아하니까 어릴 때 엄마가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예쁜 거는 사회생활하는데 예쁜 것도 필요하지만 예쁜 게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예뻐야만 되는 어떤 그게 있어요, 강박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꼭 착한 척 해야 되고
꼭 똑똑해야 되면 내가 남보다 덜 똑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환경에 의해서 되어 있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부자들은 착한 거는 내 의견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또 착해야 된다라는 거를 의견도 내지 못 그냥 따지는 게 아니라 나의 솔직한 그 의견을 나눌 수도 있는데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부자는 경건한 종교인이 될 수 없다. 경건한 종교인이 될 수 없다는 믿음이 길들여진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점이다. 이게 경건한 종교인. 그래서 믿음이 길들여진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다.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믿음으로 길들여진다. 믿음이 뭘까요? 어릴 때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본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예요. 그게 그 사건과 어떤 사건, 들은 거, 경험한 거, 본 게 내 신념, 내 믿음으로 들어오다 보면 그게 믿음이 된다. 그 신념, 내가 믿게 되는 거. 너는 착한 아이야, 착한 아이야. 그럼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순수한 상태로 돼 있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하얗게 그냥 순수한 상태로 맑은 상태에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입력이 되니까 그 믿음으로 길들여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경건한 종교인들이 될 수 없다. 착한 사람.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보니까 뭐 진짜 예뻐야 돼, 어째야 돼, 똑똑해야 돼. 이거 이제 부모님의 어떻게 하느냐. 그 굉장히 정말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를, 어, 알겠더라고요. 그거를. 예, 그래서 그, 진짜 아이들을 키울 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근데 저도, 어,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은근히 이제 그 큰아들에 대한 어떤 걱정을 했던 거. 그 걱정이 애를 더 망가뜨리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알면서 요새 그냥 이렇게 대하면서 모든 것들이, 아, 이 아이를 이렇게 세팅을 해놨구나라는 거를 알면서 제가 스스로 바뀌려고 계속, 아, 이렇게도 그렇네? 그래서 계속 좀 더 발전 있는 거 인정해주고, 아,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 딸한테도 배우고, 엄마 이건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돼. 어제는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아, 그렇네. 저도 이제 아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이렇게 고착화시켜 놨던 게 있는 거예요. 30년 동안 키우면서. 그게 있었거든요. 제가 얘가 뭔가를 모르는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학교에서 얘가 숙제를 해야 되는데 그 숙제해야 될 책을 놓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하고 이렇게 학교가 가까웠었는데 중학교 때. 그래서 그걸 갖고 와야 숙제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보냈어요. 근데 애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따라갔는데 그 경비 아저씨가 문을 다 잠가 버린 거예요. 학교. 애들이 막 들어올까 봐. 다 잠갔는데 얘가 막 있잖아요. 그 들어가서 책을 갖고 와야 된다고 막 두들기는데 아저씨가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안 열어주는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아, 얘가 막 뭔가 원하는 걸 막 두들기고 막 이러는데 이루어지지 못하는 어떤 그 답답해서 막 있잖아요. 막 이제 화를 내고 막 열어달라고 막 하는데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뻔뻔스럽게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 제가 가가지고 중학교 때 제가 가서 아저씨 하고 불러가지고 이제 열어서 가서 가지고 같이 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럴 때도 제가 확 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 얘가 뭐가 하려고 하는 거를 못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막 그런데 내가 도와줘야 되고 얘는 안타까워서 하려고 할 때 안 되고 있구나라는 걸 보고 제가 안타까워했는데 안 되고 있다라는 걸 본 거예요. 제가 그때. 근데 그거는 그때 그 순간의 사건일 뿐인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 아들이 갑자기 이제 저는 제가 이제 고향이 서울이거든요. 서울이다 보니까 어, 아이들을 이렇게 뭔가 넓은 데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서울 사람들과 이 지방 사람들과 사고 체계가 조금은 달라요. 뭔가 모르게 다른 게 있거든요. 아무래도 돈을 쓰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확장이 되어야 되고 더 많이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고향이 서울이다 보니까 살아본 곳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서울로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2 때 공부를 안 하고 이제 사고를 치고 이제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고2 때 그 서울 쪽에 경기도 쪽에 이제 친구 남편이 하고 있는 기숙학원에
그 종로 학원에 이제 제가 보냈었거든요. 근데 한번 갔다 오더니 애가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쪽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공부도 잘하는데 노래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막 이런 것들 보면서 애가 깜짝 놀라면서 서울 가고 싶다는 어떤 그런 꿈이 애가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하는데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인제 공부하더니 이제 고3 때 대학이 안 되죠. 공부를 안 했거든요. 엉덩이가 공부를 한다는데 엉덩이에 앉아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이거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근데 뭔가 이제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 1 년을 더 하겠다.' 또 안 되겠다. 2 년을 더 하겠다. 계속 시켰어요. 그냥 하고 싶은 데를 했어요. 했는데 또 뭐가 안 되니까 얘가 그래서 2 년을 공부를 하고 대전을 어딜 갔다가 대전에 어떤 학교를 갔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면 서울의 그 경기도 그 선생님들이 서울대 연고대 그 출신의 그 교사분들이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대 교수님들을 보니까 차이가 느껴집니다. 자기가 서울을 자꾸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때도 제가 계속 그 저희 아이한테 이제 공부를 할 때였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다가 안 되는 얘가 뭔가 더 할 수도 있는데 하다가 쑥 미끄러지는 거. 하다가 쑥 미끄러지는 이걸 좀 찾아봐라. 왜냐면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됐던 게 있어서 찾아봐라 그러니까 그 제 마음이고 본인이 찾아야 되는데 안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쑥 올라가다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됐던 거 그걸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어릴 때도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동네에 이제 자기보다 키가 좀 크고 2 살인가 3살 많은 형아가 있었는데 그 형아를 따라다닌 거예요, 동네에 놀러 다니다가. 놀러 다니는데 따라다니다가 이제 얘는 작잖아요. 어리잖아요. 4 살, 5살 되면은. 그 형아는 7, 8 살.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그 흙 있는 데를 이렇게 밟고 올라가는데 그 형아는 덤성덤성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본인은 다리도 아직은 어리니까 짧고 힘이 약하니까 올라갔다 쭈루룩 미끄러지고 올라갔다 쭈루룩 미끄러지고 하는 그 느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려다가 쭉 내려가고 하려다가 쭉 내려가고 그거를 해결해라 그랬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다 내려가다 그러니까 그 느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것도 살아오면서 환경에 의해서 어떤 경험에 의해서 올라가다 내려가고 올라가다 그러니까 내려왔던 그 느낌 때문에 안 올라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거를 인제 또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경험했던 것들도 알고. 제가 그 신기한 게 요새 저희 사무실에 신기한 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냐면 진짜 생긴 거는 너무 작으세요. 정말 작아요. 완전 사사도 클 것 같은 느낌의 몸집. 근데 그 파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제가 아직은 좀 작아서" 아니 작은 거 필요 없다고. 사장님은 몸이 아니라 우리는 몸이 아니라고. 몸으로 자기가 작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앞전에도 얘기를 좀 했는데 월요일 날이었나요? 얘기를 좀 했는데 눈빛을 봤는데 얘기할 때 있잖아요. 막 그 파워가 장난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간호사 출신인 줄 알았어요. 아픈 사람을 그렇게 잘 케어를 해 주시는데 야 나도 무서워서 도망갈 판인데 그렇게 그 아프신 분들을 그렇게 케어를 하는데 간호사였는데 아니래요. 뭐라 그랬더라? 뭐라고 했는데 제가 뭐 하여튼 무슨 세무과 뭐라 그랬나? 기계 쪽인가 뭐 하여튼 그래요. 전혀 간호사 이 몸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케어를 잘하셔 가지고 막 그분들이 좋아지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분들 스스로의 어떤 본인도 그렇고 눈빛이 저도 그렇게 느낀 게 이 제품에 대한 그 믿음? 이 그 스폰서에 대한 그 믿음? 얼마 안 됐거든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야 그 믿음이 아니 오래됐다고 믿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오래됐는데 성과가 없는 분들은 안 믿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오래됐다고 기간이 짧고 길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믿음이. 제품에 대한 와 저는 저보다 믿음이 제품이 이렇게 와 저는요 그 저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레시피가 있어요, 해독하는 레시피가. 이것도 저도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양반은 뭐지?' 나는 또 와 저 그 믿음이 와 저 깜짝 놀랐어요. 저보다 이 제품과 이 레시피에 대한 그 믿음? 그 스폰서에 대한 그 믿음? 그게 저보다 엄청 남다르다라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 믿음의 그 파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야, 몸집은 정말 44 사이즈가 클 정도의, 모르겠어요. 44 정도가 아마 넉넉할 겁니다. 그 정도의 몸의 사이즈라는 거죠. 근데 그 몸이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크다고, 키 크다고, 뭐가 외부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지지 않은 그 실체의 의식 안에서의 그 믿음이, 엄청나게 강한 믿음이 있다라는 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파워가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에 길들여져, 어떻게 믿음에 길들여졌는가인 거죠. 부모님의 어떤 믿음에 의해서 길들여졌는가. 그러니까 아이를 제가 이제 이렇게, 걱정하면서, 이렇게 돼서 쟤는 어떡하죠라는 그때에 걱정으로 자꾸 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보다 보니까, 걱정한다는 건 안 될까 봐라는 게 깔려 있잖아요. 그렇게 큰 아이를 봤던 거, 셋 중에서 제일 큰 아이를 그렇게 봤던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딸도 이렇게 해서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주고, 이렇게 이런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같이 공부를 하니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더라.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저는 이제 들으면서 바로 실천하죠. 카톡을 막 보내고, 시키는 대로, 알려주는 대로 카톡을 막 보내고 막 이랬더니, 본인이 해야 할 일을 또 찾아가는 길을 그걸 또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굉장히 부모님이나 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믿음 체계가 생겨요. 그게 어떤 사건, 쇼크, 상처, 트라우마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해줘서 내가 듣고 있느냐. 그리고 본 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믿음이 세팅이 된다라는 점. 그래서 그런데 99.9%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엄청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무한대의 그냥 모든 것들을 원하는 걸, 물질이든 뭐든 돈이든 당장 1억이든, 1억이라는 거를 내가 믿는 그 기간이 필요할, 기간을 짧게 하면 짧게 들어오고 길게 하면 길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내 모든 것들이 믿음이라는 거를, 점점 믿음에 대한 것들을 더 공부해가고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잘못된 한정적인 그 믿음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찾아서 맥락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찾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맥락을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계속 바꿔야 된다.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제일 어린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저기 27살? 더 어린 분 계신가요, 여기요? 27년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세팅된 게. 그렇죠? 27년 동안 똑같은 말을 계속 여러분들 있잖아요. 한 달 동안도 똑같은 말 계속 들어보세요. 한 1년 동안 들어봐요. 그 27년을 들어보세요. 그게 믿어져 버리죠. 또 바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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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보라고 믿잖아요. 제가 바보 비터라는 그 책을 보고 쇼크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빠랑 애가 한참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IQ 테스트를 하러 갔는데, 75로 나온 거예요, IQ가. 그래서 아빠는 또 이제 그렇게 하고 되게 이제 잘 대해줬지만, 75로, IQ가 75로 알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니까 동네 애들이 돌을 던지고 막, 그래도 맞고 그냥 막 이렇게 바보 짓을 하고 사는 거죠. 근데 나중에 다시 이제 IQ 테스트를 하게 된 기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175예요. 일자를 어디다 도망가고 저쪽으로 떨어뜨리고, 그냥 주변 사람들이 쟤는 바보야라고 믿고 산 거예요. 일자가 어디로 도망가고, 그 IQ 테스트 해줬던 그분이 75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나온 게 이거 나왔는 걸 용지를 잘못 보고.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이야, 여러분들 75라고 착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75 아니라는 거 잘못 알고 사시는 거 아세요? 그거를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 야, 저 작은 파워가 계신 저분도 어떻게 저런 믿음이 있었을까? 부모님이 어떻게 저렇게 가르쳤길래, 저렇게 키웠길래, 저거는 또, 와, 대단하다. 나도 그렇게 키우지도 못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되게 하면서, 야, 제가 무한한 그 힘이 있다라는 거를, 그분을 통해서도 또 보고,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셨던 건데, 더 큰 백만장자가 될 수 있고, 다 누구나 다 말이에요. 될 수 있다는 거를 그렇게 선생님은 늘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무한대의 능력이 있어. 여기는 최고의 직급도 다 갈 수 있고,
완전히 부자가 될 수 있어라는 거를 처음부터 볼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진짜 진심으로 믿어져 가는데 지금 10년이 넘게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 믿음을 가는데 10년이 넘게 있다. 여러분들 75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100%, 99.9% 여러분들 믿고 있는 거 다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축소가 돼가지고 어머 나는 저거 못해. 이거 싫어 저거 싫어 이러고 계신 거야. 아 무서워 이러는 거야. 무섭긴 뭐가 있어요. 때가 되면 죽을 때 되면 어차피 죽을 건데 그렇잖아요. 죽을 때 돼서 정해졌는데 뭐 자꾸 무서워가지고 그냥 막 이러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이 2차적인 거고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무서울 것도 없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지금 세 줄을 읽어놓고 이렇게 수다를 떨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또 그걸 느꼈잖아요. 제가 그걸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저 너무 웃긴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신념이라는 거 믿음이잖아요. 너무 웃긴 게 의시를 저희가 있잖아요. 감기가 오면 몸살 기운 같이 먼저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몸이 이렇게 으실으실하면서 이렇게 으실으실한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감기 몸살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는 줄 아세요? 닌겔 맞으러 가요. 닌겔 맞으러. 너무 웃긴 거야. 으실으실으실 할 때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 거야. 으실으실으실 할 때 믿음이 뭔가 있잖아요. 닌겔을 탁 맞으면 으실으실해서 뭔가 혈관이 뭔가 이렇게 떨리고 뭔가 혈관이 떨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혈관이 떨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 닌겔을 싹 맞으면 이게 뭔가 깨끗이 싹 있잖아요. 청소가 싹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저 혼자 생긴 게 아니라 어떤 계기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어떤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패턴 자체가. 혼자 그냥 순수한 상태에서 그렇게 일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있잖아요. 저희 엄마가 조금만 뭐가 안 좋으면은 그 닌겔을 맞으러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싫어했어요. 엄마는 뭐 심심한 닌겔 맞춰달라 하면 왜냐면 닌겔 맞춰줄 때 저희가 관심을 안 쏟고 있다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혼자 가서 맞고 와 이게 아니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따라다니니까 그게 좋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할 때마다 닌겔 맞으면 이렇게 따라왔던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보고 뭔가 저는 혼자 맞으러 가요. 누가 따라오는 거 싫어요. 근데 뭔가 싹 엄마가 따라오고 옆에 링겔 맞는 동안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옆에 있어주는 걸 좋아해서 그 맞으면서 좋아했던 거를 싫어하고 싫어요 하는 것도 나한테 오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했더니 전 너무 웃긴 거 있잖아요. 전에 저희 사위가 저희 딸을 데리고 닌겔 맞추고 왔다는 거예요. 저희 딸도 있잖아요. 닌겔 맞으면 낫는 줄 아는 거예요. 3대가 지금 계속 이 믿음으로 인해서 길들여진 착한 척, 뭔가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선생님이 좀 뭔가 의실하니 좀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닌겔 맞으러 갔다 오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은 그거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그럴까? 제가 아직 벗어날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맞고 와라. 그래야 빨리 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에 이렇게 그 무한대 있잖아요. 그걸 막 쓰는데 약간 쓰면서도 있잖아요. 믿어야 되잖아요. 100%. 근데 약간 제가 오늘만 느낀 게 아니라 요새 이렇게 뭔가 잠재의식에 넣고 막 이러는데 약간 으실으실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딱 봤잖아요. 그 몸이 으실으실한 게 아니라는 거. 의식에서 뭔가 두려움이 살짝 내가 1억도 벌고 4억도 벌 수 있어.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게 올해 1억이면 그냥 믿으면 되는데 1억 내년엔 4억 뭐 벌 수 있어라고 얘기해 주신 거를 그냥 100%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뭔가 미세한 이게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게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이 의식의 그 떨림이 안 믿고 있는 의식의 떨림이라는 걸 오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려움이 아직은 뭔가 미세한 이걸 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두려움에 이렇게 몇 프로 남아있는 그 실체를 제가 그냥 느낌으로 봤거든요. 그거를 없애야 되겠다. 느낌도 그냥 진짜 그거를 그냥 알면 이제 의식에서 내가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걸 없애버리면 되겠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의식의 두려움의 떨림이 닌겔로 순간 해결하고 닌겔로 순간에 해결하고 왔는데 이게 순간에 두려움이 없애야 되는데
없애지는 않고 링겔 맞으면 이제 임시 방편은 되지만 이게 근본에 이게 없어지지는 않았잖아요. 이거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느낌과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수업을 들으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의식이 더 높은 분의 어떤 정말 큰 믿음과 사랑으로 계속 뭔가 이게 이게 수혈이 돼야 돼. 링겔 꽂아서 수혈이 되는 게 아니라 의식으로 수혈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오늘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세 줄 읽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 세팅되어 있나?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이 있나? 여러분들 적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야 그걸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그래서 그 돈이라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돈을 지금 들어오는 게 생활비가 들어오는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월 얼마씩 들어오나. 그걸 높여보세요. 높였을 때 여러분들이 높여지느냐 안 높여지느냐. 높였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걸 다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의식을 수혈을 받아가지고 닌겔이 아니라 의식으로 수혈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씻어내서 내가 사건으로 만들었던 나를 축소시켰던 거를 확장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고 있느냐, 믿는 척 하느냐는 좀 보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네. 이현주님은 그 이현주님인가요? 전효백님, 사모님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이현주님인가요? 모르겠네요. 네. 그분의 사모님이면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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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어떤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고 사건이 어떻게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찾아보시고요. 그 한번 적어 놓은 거를 해결을 하셔야 돼요. 찾기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오늘도 또, 예,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물질, 돈도 아마 높여보시고요. 높여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오늘 나는 의식입니다. 몸이 아닙니다. 의식. 그 다음에 의식이고 또 사랑이고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거를 목표를 가지고 오늘도 행복하게 하루 보내시고요. 잠재의식에 세팅해 보세요. 그냥 무한대로 세팅해 보세요. 그쵸? 한번 적어 보세요. 적어서 한번 읽어 보시고 또 다른 분들의 어떤 그런 것도 나는 어떻게 이렇게 한계 짓고 있는지 무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네, 잠재의식에 꼭 명령하시는 거 꼭 하세요. 네, 그리고 내일 6시에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